안녕하세요, 리베한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과 이어서 상상마당 클론 코딩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이렇게 해시태그도 바인딩을 해봤고,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리스트만 바인딩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특정 해시태그를 누르면 그 해시태그에 맞는 데이터만 따로 바인딩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활성화되어 있을 테고요. 원하는 게 액티브 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탭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하나 제작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탭을 만들기 전에 이미 탭 JS라는 곳에서 탭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타겟을 하나 인수로 받게 되는데 원하는 선택자죠. 선택자를 조회를 해서 선택자가 존재한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버튼들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튼들 또한 내가 원하는 태그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버튼 태그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클래스를 대시 액티브로 해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곳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액티브 클래스를 활성화되는 건 이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탭이 생성되는 곳이 바로 해시태그거든요. 해시태그에서 여기서 바인드가 된 이후 바로 이 공간에서 탭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탭을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뒤에 JS까지 묶은 거 확인해주고, 우리가 들어갈 인수 자체가 처음에는 옵션을 통해서 얘네들을 지정할 수 있지만 얘는 그대로 갔기 때문에 부모 선택자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부모를 보게 되면 인덱스 HTML에서 바로 해시라는 이 아이디 아카데미 해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메뉴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곳은 내비 요소로 감싸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 태그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모든 li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데이터 바인드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id 아카데미 해시 태그를 선택을 해서 이곳에 선택자를 전달을 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액티브가 넣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흔들거리는 이유는 보도가 갑자기 껴서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선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컨트롤 P에서 파일 찾기를 하는데 리스트를 찾으면 되겠죠. 해시 리스트에서 선이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액티브 될 때. 그전에도 선이 있게 해주면 됩니다. 대신에 이 선은 트랜스페어런트가 되면 가능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흔들리는 모습은 없습니다. 네. 자, 이 상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눌렀을 때 데이터가 바인딩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탭 JS와는 무관하고요. 아카데미 JS에서 작업을 다시 하게 될 텐데 이곳에서는 이제 다시 익스포트를 하지 않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공간에서 함수만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으로 가서요.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 펑션을 하나 만들고요. 이곳에서는 핸들 해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를 받아야 될 텐데요. 인수를 아직은 뭘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선택자가 중요하겠죠. 이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요게 가능하니까 어차피 이게 실행이 안 되면 얘도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선택자를 내가 따로 받아올게요. 이것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요 변수를 주게 되면 따로 아이디를 줄 필요가 없겠죠. 이 함수 실행 또한 선택자를 받아와야 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선택자를 받아오는데 요 선택자를 그대로 받아오겠습니다. 즉 이 아이디를 받아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자를 인수로 받아와서요. 이 셀렉터를 쿼리 셀렉터 5를 통해서 안에 있는 버튼을 이벤트를 걸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컨스트 버튼스라고 할게요. 자, 버튼스를 포이치로 만들어 주고요. 콜백 함수를 실행시켜 주는데 각각 버튼을 클릭하실 때니까요. 그래서 버튼이라고 정의하고요. 버튼을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클릭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네, 클릭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단어와 이 단어를 매칭을 시키는 일이에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필터 메서드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데이터와 내가 클릭한 데이터를 비교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클릭한 대상 이 타겟에 텍스트 콘텐트를 가지고 올 텐데요. 이걸 한번 조회를 해보죠. 텍스트라고 넣어주고요.
텍스트를 받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콘솔 로고를 띄워주고, 자, 여기서 오류가 하나 났는데요. 탭점 10번에서 오류가 나는데 타겟이 없다고 났네요. 그럼 아까 요 공간에서 요 타겟을 얘를 지정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쿼리 셀렉터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쿼리 셀렉터를 바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직접 선택자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에러 없이 새로 고침해도 에러 없이 진행이 되는 거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콘솔을 찍어 볼게요. 클릭하면 샵 댄스 이렇게 텍스트가 받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샵을 없애야지 비교가 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샵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샵을 제거하도록 할게요.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클릭을 하면 이제 텍스트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 리플레이스를 이곳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텍스트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특정 배열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바로 아카데미라는 데이터랑 비교를 할 텐데요. 필터를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리턴을 시켜줄 건데요. 아이템이 텍스트와 아이템에 있는 카테고리가 텍스트와 같다면 그것을 리턴을 받겠습니다. const result라고 해주고요. 로고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리절트가 무엇인지. 자, 다시 가서 콘솔을 지워주고 클릭하게 되면요, 총 3개의 댄스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컬을 눌러주게 되면 1개밖에 없고요. 악기를 눌러주게 되면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 데이터가 리턴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리턴 받은 이 데이터를 다시 이곳에다가 다시 바인딩을 시켜주면 됩니다. 우리 바인딩을 이곳에서 한번 시켰거든요. 아카데미 슬라이스라는 것을 가지고 12개씩 슬라이스를 이렇게 시켜서 아카데미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특정 개수를 자른 다음에 맵으로 바인딩을 시켰는데요. 이것을 함수로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런 것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메인 슬라이드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바인드 슬라이드 데이터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인드 슬라이드 데이터에서 바로 배열을 받아서 이것을 바인드 시키는 일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인드 되는 슬라이드 데이터가 아니라 바인드 되는 아카데미 데이터를 이 함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변수를, 매개 변수를 따로 받아서 이곳에다가 적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기본 배열을 받는데 초기 값을 아카데미로 하겠습니다. 아카데미가 초기 값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리를 이거에다 넣게 된다면 결과 값은 갖게 되지만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라는 이 변수 자체를 이곳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고요. 여기에 리절트를 넣어주게 되면 클릭할 때마다 이곳에 다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댄스를 넣게 되면요, 3개가 그려지게 되고요. 공의 연결, 이런 식으로 그 해시태그에 맞는 결과물이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12개까지 가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소트가 돼서 원하는 해시태그대로 볼 수가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필터를 통한 이렇게 해시태그를 따로 분리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탭 메뉴를 만든 보람이 있었죠. 특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른 것들이 별성화 되는 것들을 직접 구현하지 않더라도 한번 탭 메뉴를 구성을 함으로써 이렇게 재활용을 바로 할 수가 있고, 클릭을 하면서 이게 바뀌는 거는 첫 번째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필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함수를 재활용을 했어요. 그전 영상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맵을 통해서 데이터 바인딩을 하는 역할을 했다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필터를 통해서 새롭게 나온 이 배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시켜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따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를 던져주고 이곳에서 그 배열을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던져주는 인수가 없다라고 하면 초기 값으로 기본 이 아카데미라는 전체 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원할 때마다 이곳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어서 렌더링 시킬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필터를 통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밑에 있는 이 SNS도 이제 데이터 바인딩을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API가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더미 데이터로 한번 영상을 넣어서 재생까지 시키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제목이나 이런 내용까지만 뜰 수 있도록, 코멘트나 날짜도 한번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